자, 이번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 소유권의 일반론 하나 우리가 예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일반론. 자, 소유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논점이.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거는 공동소유 형태, 그 다음에 용의물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란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소유권은. 자, 소유권이다. 그러면 소유권이 나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 둘 거는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소유권이란 그러면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면성을 띈 법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면성을 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생되는 것은 첫 번째 전면성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겠죠. 전면성이고 대표적으로 간념성이라는 거예요. 간념성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혼일성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죠. 혼일성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혼일성 한 곳에 섞여 있다. 그래서 혼일성이라. 그러면 전면적이고 혼일성을 띄고 간념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면적 지배성을 띄었다. 그래서 지배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1등이다. 그러면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항구성을 띠죠. 그러면 소유권 자체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돼서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소유권과 상린관계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상린관계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유권과 상린관계는 또 뭐의 관계냐? 소유권은 주고 상린관계는 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린관계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상린관계만 독립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상린관계는 대표적으로 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의규정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린관계와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지역권의 관계를 우리가 비교를 해놔야 되겠죠. 상린관계는 인자죠. 그러면 이 토지 대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고 지역권은 우리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상린관계는 하나의 법률 규정에 발생하는 하나의 권능이며 지역권은 하나의 물건이가 되죠. 물건. 이건 상린관계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이거는 등기를 요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에서 늘 이걸 포인트를 하나 봐놓고 머리구조는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 소유권과 상린관계의 관계를 꼭 기억해 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로서 그래서 이번에 상린관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린관계는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상린관계는 뭡니까? 3번 특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성격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판례는 이미 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유권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권, 전세권에도 준용되고 있으며 또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동산 임차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특히 3번과 4번에 대해서 비교해놓고 블랙박스 교재를 보면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를 다 켜놨어요. 발생, 내용, 적용 범위, 인접성 여부. 그러면 우리 상린관계는 인접성이 요구되고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여액자 성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조망권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블랙박스를 읽어 들어가셔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민법 규정보다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할 때는 이렇게 한번 잡아줘요. 소재의 담배는 인수용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간섭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재의 담배는 인수용이다. 그러면 소통, 저수, 물의 소통, 저수, 일반담 배수, 인수권, 수리의 변경, 용서권에 대해서는 바로 민법보다는 간섭법이 있으면 간섭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 그래서 소재의 담배는 인수용이다.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아주 우리 문제 풀기도 좋아요. 그래서 소통 공사비용,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의 공사비용, 대표적으로 저수, 그 다음에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 사용권과 관련돼서
대해서 수리의 변경, 용수권에 관한 간섭,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 그래서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이거 한번 정리해서 꼭 한번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지나지 않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장래까지는 뭐다? 장래까지는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장래라는 단어가 나오면 X가 되고 특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거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둔다면 자, 블랙박스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돼서 의의와 인정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 꼭 하나 세 군데를 체크해서 마무리해 보자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란 토지가 공로 Y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 출입을 위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이웃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가담 비용을 요할 때도 인정된다. 자, 통로를 정함에 있어서 점유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의 것. 그 다음에 또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자, 인정요건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유자, 재산권자 또는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것에 그러나 기존 통로가 통로로서 부적합하여 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는 별도의 통행권을 인정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당연히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범위와 관련돼서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거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료를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될 거는 일단 장래는 X고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주의토지 통행권 요거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해 두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시효가 있겠죠. 자,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이 취득시효 자체는 취득해야죠. 그러면 취득시효 자체는 26회 때 우리 2.5점짜리가 나오고요. 이때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돼서 26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여기에 대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대표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도 꼭 출제되니까 이거는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우리가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뭐 나름대로 출제 경향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의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고요.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이거는 전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우리가 이미 봤어요.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 학설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자, 점유의 추정력은 요거는 민법 200조를 지칭함으로써 요거는 대표적으로 동산의 추정력을 지칭하고 있다. 요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민법 245조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를 접근했을 때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마지막 점검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취득시효의 대상과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취득시효 요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애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관한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그 애관상 권리자에게 권리 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시효취득의 권리는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분묘기지권, 질권, 강화권, 억거권, 무체재산권. 대상이 아닌 것, 저당권. 저당권은 취득을 하지 않죠.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것들. 유치권에 대해서도 우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점유권, 신분권, 형성권. 형성권은 한 번 행사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26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당권, 유치권, 점유권, 신분권, 형성권, 해제권과 취소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의 정상은 취득시효의 종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두 개의 취득시효를 두고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를 두고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를 두 개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산의 취득시효는 장기라는 것은 자주, 평원, 공연 10년이죠. 단기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5년입니다. 자, 단기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소유권의 취득은 특히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그걸 한번 체크해 두세요. 이거는 25회 때 출제됐죠. 등기를 요하는 것을 골라라.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즉시, 등기 취득시효도 즉시, 단기 취득시효도 즉시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서 대표적으로 점유 취득시효 반드시 기억해둬야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 자,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대상은 그러면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재산도 가능하고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타인 소유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토지 일부,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 한 필의 토지 일부, 대표적으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를 점유한 것, 그 다음에 국유 중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제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 한 필의 토지 일부, 공유 지분, 공유의 일반 재산인 재산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주 점유, 평원, 공연 20년간의 점유를 해야죠. 그때는 등기해야죠. 이때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바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기억해 두시고 판례는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 수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시효 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참 여기에 대해서는 참 복잡합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거기 블랙박스에 딱딱 단계를 정해놨으니까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전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제3자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건가? 자,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제3자는 선의하기 불문하고요. 단 제3자가 소유자의 불법의 적극가담, 여기 적극가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이중매매의 법률과 관련돼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 법률가 적용이 되죠. 단 소유권 변동 시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시효 기간 동안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줄쳐놔서 2차 취득시효입니다. 어떤 원인으로서 소유권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는 경우 다시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법률 관계는 뭐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무 불이행 책임은 없죠. 왜? 계약이 없었으니까. 자, 불법 행위 책임은 질 수 있다라는 거고 토지가 수용된 경우 거기에 대한 불상금, 물상대기가 나오죠. 이때는 수용되기 전에 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원인하는 권리를 계속 주장 행사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는 점유 승계인은 시효 완성자를 대하여 등기 청구권이 가능한 것, 직접 청구는 불가하다라는 것. 이게 법률 관계가 무척 복잡해요. 그럼 최소한은 이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표 3개를 해놓고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우리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취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지물 선점이라는 게 있고요. 자, 무지물 선점이 있다. 무지물 선점. 자, 무지물 선점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실물 섭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실물 섭득. 자, 섭득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매장물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매장물 발견. 그래서 매장물 발견. 자, 그러면 이제 무주물 선점이다. 자, 무주물 그러면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 요 선이라는 것은 자, 소유의사가 선점, 잡는다는 의사가 있겠죠. 선점, 자, 자주 점유해야 되고, 자주 의사, 자주 점유해야 되겠죠.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고, 자, 점유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유실물 섭득, 막연히 섭득하는 거죠. 그러면 점유를 우리 요소로 하게 되네. 매장물 발견은 뭐예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포함되고, 매장물 발견은 점유는 취득하지 않았죠. 그냥 발견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그렇게 한번 정해두죠. 자, 선점에 대해서는 무주물,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자, 물건 사냥하던 야생동물은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산의 하나죠. 점유 취득은 필요로 하죠. 선점을 요하니까. 소유의사도 필요로 합니다. 소유권 취득은 즉시 하게 되죠. 자, 섭득에 대해서는 유실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일탈한 물건은 바로 이제 도품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동산의 하나죠. 자, 섭득이니까 점유의 취득은 여기에요. 그래서 섭득, 소유의사는 없고요. 공고 6월 요거 동그라미 나요. 그래서 6월. 자, 발견과 관련돼서는 특히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고 점유 취득 불필요, 소유의사 불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섭득, 선점 섭득 발견에 대해서는 그 정도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박스를 교재를 우리가 펼치면 대표적으로 첨부라는 게 있어요. 첨부. 우리가 이제 더해지는 게 첨부죠. 자, 첨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합이라는 게 있어. 부합이 있고요. 자, 혼화가 있습니다. 혼하죠. 혼하. 대표적으로 이제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가공. 부합이라는 것은 더해지는 거죠. 혼화라는 것은 동산 간의 어떤 부합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고, 강호는 현재의 다액일 때 이게 바로 강행. 그러면 가공이라는 것은 노력 플러스 현재한 다액, 즉 노력 플러스 물건에다 노력을 가미하는 게 대표적으로 가공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 부합이라는 게 있고, 혼화라는 게 있고, 가공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혼화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첨부와 관련돼서 우리 강행 규정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걸 꼭 강행성을 띤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개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합과 관련돼서 자, 그다음에 혼화는 동산의 부합과의 관계를 우리가 준용하게 되고, 동산 플러스 노력의 가공.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가 재료주의가 되죠.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현재의 다액일 때 가공자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첨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로서 대표적으로 강행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복구점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나머지 대해서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 임의를 하나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실 때 대표적으로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자, 유실물 섭득, 그다음에 무주물 선정,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점유적 효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은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이걸 포인트로 한번 잡아주고요. 그러면 제2토지 통행권과 관련돼서는 장래 X, 등기 X라는 포인트 하나 잡아놓고요. 우리 성문법보다 간서법이 있으면 간서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 민법 특히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꼭 한번 기억해 두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소유권과 상린관계의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고, 대표적으로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꼭 비교를 해놔라. 자, 소유권의 기본적인 룰로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하죠. 그걸 각각을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요. 자, 사용, 수익, 처분 권능. 그러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무슨 건이 된다? 소유권이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소유권에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공동소유 형태. 그래서 자, 4번은 이제 공동소유 형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 자, 공동소유.
자, 공동 소유와 관련돼서는 세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공유와 합유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공합유, 그다음에 총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동 소유 형태를 외울 때 공합, 총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주의냐? 바로 개인주의다.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거, 개인주의.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주의다? 대표적으로 단체주의라는 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단체주의다. 자, 그러면 요거는 개인적으로서 이거는 어디로 왔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로마 법정 요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 요소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단체주의 속성상 이거는 게로만 법정 요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로만 법정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라는 것은 그러면 개인주의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탄생한다? 지분이 탄생할 수 있고요. 합의에 대해서도 지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에 대해서는 지분이 탄생할 수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단체주의성상 요 지분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각자 처분이 안 되죠. 이때 지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공합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이 공유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유와 관련돼서 공유 지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 나와요. 공동 소유 형태에서 공유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공유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연적 만남이 돼 인적 결합체가 취약한 거고, 합의에 대해서는 인적 결합체가 이거는 막강한 거죠.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재산 형태를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동 사업을 하는 게 대표적인 합유가 되겠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신탁 재산은 뭐 공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합유 재산이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유 지분입니다. 자, 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거는 각자 처분이 가능해요. 자, 공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안 되죠. 공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 공유물 보전 행위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보전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각자가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떨 때가 공유물 보전 행위고 어떨 때 공유물 처분인지 그걸 자꾸 읽으면서 공유물 처분과 어떨 때 공유물 보전 행위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공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 공유물 보전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 소유 형태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 공유 지분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 우리 반드시 기억해 두고, 특히 우리 계엄한 법정 요소와 관련돼서 이건 한번 우리 16회 때 출제됐으니까 꼭 한번 강의해 봅시다. 자, 간접 선물권자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간접 선물권자. 자, 간접 선물권자는 주로 이 단체주의 속성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이 어디에서 잡히느냐? 바로 단체주의 속성에서 우리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접 점유, 선의 취득, 물건의 공시, 권리의 적법 조정, 자료 구제. 간접 점유, 선의 취득, 물건의 공시, 권리의 적법 조정, 자료 구제는 대표적으로 이런 계엄한 법정 요소라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블랙박스 4 공동 소유, 공유, 합유, 총유 완전히 숙제해 줘야 됩니다. 요 자체에 대해서는 인적 결합 형태, 공동의 목적 없는 우연한 결합이 되고, 합의라 되는 것은 공동의 목적, 즉 조합체의 소유 형태가 대표적인 합유가 되고요. 총유와 관련돼서 비법인 사단의 소유, 그 대표적으로 형태는 교회와 그다음에 종중재산 형태가 되죠. 자, 공유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다.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자유다. 그 다음에 처분 변경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고,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사용 수익, 지분 비율로 공유를 전부. 자, 등기 방식은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즉 지분은 기록할 수 있다. 종료는 공유물의 양도 분할 청구하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공유의 내부 관계, 이걸 반드시 점검해 놓으셔야 돼요. 공유물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입니다. 공유물 처분 변경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고요. 공유물 관리입니다. 관리, 지분 가반수, 단 보전 행위는 각자가 우리가 할 수 가능하고, 공유물에 관한 부담으로서 지분 비율 딱 1년 이상 의무지체 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매수 청구권, 즉 형성권이 탄생하게 되고, 지분의 탄력성,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 제3자의 침해 행위, 즉 불법 증거라든지 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자, 침해 배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전 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지분권자는 각자 단독으로서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자, 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이 공유물 전분의 인도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에 대해서 3사가 언임 후의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자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유자 각자가 청구하되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공유의 내부 관계, 우리 요 교재로 공유의 내부 관계를 반드시 숙지하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종유. 그래서 공합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 지분 각자, 공유물 처분 전환 동의, 공유물 보존 행위 각자. 그러면 공유물을 처분을 할 때 양도, 분할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교재를 보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또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는 자유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 돼. 자, 분할의 제한으로서 법률 행위에 의한 제한, 분할 금지 특약. 우리 지분은 우리 공유라는 것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특약 5년 이내에서 반드레에서 맺을 수 있고요. 단 지분 양순에게 대응하려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구분 소유에 있어서 공유물과 대지, 경유, 경계표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법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그래서 그 밑에 현대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당산.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한번 잡아두나요. 자, 그러면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어요. 재판상 분할은 특히 3판을 죽여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 됩니다. 형성 판결로서 필요적 공동소득,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인이 무린이 제외된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자, 분할의 효과는 지분의 이전, 지분의 교환, 그래서 현물 분할, 지분의 매매, 대금 분할이 되겠죠.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별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서 2번 체크해놓고 지번상의 담보 물건은 물건의 소유권 기속 주체를 불문하고 분할 이후에도 종전 지분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대금에는 설정자가 수령한 대금위의 통상 물상대의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유 합유 총회에서 대표적으로 공합총인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공유자의 내부 관계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 마지막 점검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꼭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이 된다? 형성 판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 형태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자, 영유물권이죠. 영유물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일단 지상권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늘 되죠. 이때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 저당권에서 이미 우리가 배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지역권이라는 게 있네요. 지역권도 일단 한 문제는 늘 출제됩니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도 늘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영유물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특히 영유물권, 지상권 하나, 지역권 하나, 전세권 하나. 기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영유물권은 기본이 3문제에서 4문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두고 특히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의 특수 지상권들, 우리가 분묘기지권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요거는 저당권에서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요 지상권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지상권에 대해서. 자, 지상권은 지료를 여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과 관련돼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은 수목은 제외된다.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지상권도 물건이죠. 그러면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지며 타 물건, 한필의 토지 일부의 설정이 가능하고, 자,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거, 무상도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 상한 청구권과 관련돼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필요비는 없겠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상도 가능하고 유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지상권에서 임의 규정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줘야 되겠죠. 자, 지상권의 취득도 대표적으로 법률에 의한 취득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속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 있으면 최단기간이 있고, 우리 최단기간은 대표적으로 30년,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 20개 대해서는 30년이야. 그 밖의 건물에 대해서는 15년이고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몇 년이다? 5년이라는 거. 자, 설정일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약정한 경우는 최단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정이 없다.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 및 구조에 따라서 280 규정이 된 최단 기간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거. 지상물의 종류 및 구조물을 정하지 않을 때는 중간 15년으로 가겠죠. 그래서 15년. 자, 경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약정경신, 지상권자의 경신 청구권이 있고요. 특히 지상권의 경신 청구권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상권이 소멸할 때 전속기간이 만료돼야 돼. 일단 자, 전속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지료가 연체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 그러면 지상권자의 경신 청구권 첫 번째 지상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속기간이 만료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분 연체가 있으면 안 되고 의무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권자의 경신 청구권, 순산 청구권,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효과에 대해서는 설정자가 응할 경우 경신 계약을 성립하게 되고, 설정자가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일단은 매수 청구권, 즉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되며 대표적으로 무슨 규정이 된다? 강행 규정이 됩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은 대표적으로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이 있고요.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지죠. 이 말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고, 지상권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지상권의 처분과 관련돼서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못 정해요. 그러면 전세권에 대해서는 임대금지 특약을 임직적으로 뭐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점이 여기서 하나 나타나는 거. 자, 지료 지급 의무가 하나 탄생하는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 즉 요소가 아니죠. 그러면 유상 무상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지료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승계된지 여부, 지료가 등기된 경우 권문 소유자가 변경된 건,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변경되건 당연히 제3자에게 승계가 되고요. 등기가 없다면 제3자에게 승계하지 않죠. 그러면 지상권의 지료는 즉 임의적 기록사항이 돼. 기록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그게 바로 대표적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료 체납 효과의 승계 여부는 어떻게 될 건가?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2년입니다. 이 기간이에요. 2년이 되지 않는 한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가 불가하게 되겠죠.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료 정감 청구권이 있고요. 그러면 형성권이면 일종의 평면적 강행 규정이다. 지료 체납의 효과는 2년일 것을 요하지 않고 통산하에 2년분을 연체할 경우에 말하며,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형성권이 돼요.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무슨 건이 된다? 형성권이 되죠. 그러면 청구권이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대표적인 무슨 건이 된다? 형성권이라는 의미가 전개되고요. 자, 지상권의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멸실로 포기할 수 있고, 포기도 할 수 있고, 혼동,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공영징수, 종속기간의 만료. 자, 지상권의 포기의 경우 제한이 있어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한 소멸의 효과로서 지상권자는 지상물 수거 의무, 즉 언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며, 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불가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언제든지 소멸 사유를 불문하고 청구가 가능하며 상당한 가액 매수 청구 행사 당제에 제공해야 된다. 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자, 지상권이 소멸해서 존속기간이 만료했죠. 그러면 지상물 현존 시에 경신 청구가 진행돼야 되며 지료 현치로 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수거권, 지상물 수거 의무,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표적으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표적으로 이제 비용 상한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특수한 저당권으로서 일반 타자, 구분지상권이 토지 아래를 구분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수목은 포함되지, 설정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설정이 불가되다.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법인,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대표적으로 지하철 붐이 일어나서 일어난 게 대표적인 구분지상권이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는 반드시 그 범위를 등기에 기록해줘야 돼. 그렇다면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이 불가되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2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죠. 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의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로 지상권 유사의 간섭법상 인정되는 것.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간섭법상 지상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등기는 불필요하고요. 볼록 봉분이 공시기능이고 편장과 암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서 분묘기지 부분에도 분모의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의의 땅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법령상 제한적 사유로마다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 제한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 기존 분묘를 위한 권리, 새로운 분묘 설치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쌍분, 단분 형태의 합장 인정이 되지 않고요. 존속기간이란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약정이 없으면 자 분묘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수호 봉사가 계속적으로 한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로 충분하고 점유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관련돼서 약식 사례로 출제됐는데 26회 때 주로 3번과 4번에서 우리가 출제됐으니까 분묘기지권은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면 됩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는 뭐냐? 자, 법정지상권 첫 번째, 자 토지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되며, 세 번째는 뭔가 토지든 건물이든 매매 기타 원인으로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돼. 그 다음에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정지상권은 요겁니다.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으로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것. 대표적인 그런 차이점을 두고 공부를 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몇 개 한번 점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첫 번째 요건. 자, 이번에 매매 기타 원인, 증여, 대물 면제,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줄쳐놓고요. 국세 체납에 의한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졌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증명특임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는 우리 대표적으로 2번과 3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2번과 3번의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략하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블랙박스에서.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략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자, 지역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지역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지역권은 우리가 항상 지역권은 요거 있죠. 지역권은 자, 요렇게 이제 두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길이 없죠. 그래서 길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요게 바로 요역지가 되고요. 여기 이제 승자가 돼. 그래서 승역지가 된다. 여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나타내요. 서비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편익을 나타내겠죠. 편익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요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편익을 받는 토지가 되고, 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주는 토지. 그러면 주는 토지로서 이거는 주는 토지가 돼요.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대표적으로 성역지가 되며,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가 되고, 성역지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25회 때 성역지는 범위는 반드시 전부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다. 요 지역권은 요역지에서 특히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요거는 이제 지역권자가 되겠죠. 지역권자.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지역권자를 중심으로 요 성역지와 관계에서는 요거는 성역지는 요거의 중심이니까 요거는 타인 토지가 됩니다. 요거는 요역지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가 돼요. 그러면 지역권이란 지역권자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대표적인 지역권이 됩니다. 자, 항상 요는 이제 주고 요성은 종이라는 관계를 따져놔야 되고,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그게 바로 부정성이 돼.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그래서 그게 수반성이 되고요. 요역지가 전부 소멸해야 성역지가 소멸한다. 이게 대표적인 불가분성이 돼요. 그러면 요역지와 성역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따지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는 지자다. 그러면 지역권에서 지역권은 토지든 반드시 임차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조만권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만권. 그럼 지역권에서 반드시 기억해 둘 거. 지역권은 바로 직접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준점유의 대상이 되고,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준점유의 대상이 되니까 지역권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뭐의 대상이 돼? 이중지역권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이 관계를 따져놓고 항상 지역권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 관계를 생각해두면 지역권도 무난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지역권에 있어서는 지역권과 관련돼서 우리 블랙박스 교재 지역권은 2로 돼 있죠. 그래서 지역권과 관련돼서 한 페이지 쭉 넘네요. 요것만 딱 한번 확인해 둔다면 우리 지역권은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타인의 토지 성역지를 자기 토지의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지역권이다.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에 연부하고 성역지는 한 필의 일부라도 가능하다. 자, 성질과 관련돼서 바로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나오고, 대표적으로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성이 없어요. 그래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가분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종류와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고요. 자, 취득과 관련돼서 지역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취득시효, 상속, 양도될 수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있고, 자, 전속기한은 규정이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규정이 없고 영구 무한의 지역권도 긍정하고 있다. 자, 지역권의 소멸은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 아까 했던 수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역지의 시효취득 여기 나와 있네요. 시효취득이 있고, 자, 특수지역권으로서 이거는 토지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인여권의 일종이고 간섭이 우선하고 바로 준총이라는 거. 그 세 가지 측면에서만 발생하면 돼요. 그래서 특수지역권 대표적으로 등기 불가하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자, 지역권에서 반드시 알아둘 거는 바로 요들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요소로 해요. 그럼 특히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우리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나가야 됩니다. 자, 전세금을 지급으로.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소유부동산, 목적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전세권은 대표적으로 용익물건성과
담보 물건성도 띄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적 성질 나와 있죠. 자, 건물 토지는 다 된다. 농경지는 안 돼. 303조 단세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토물건, 부동산 일부의 설정도 가능하다. 근데 전세금 필수 요소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유상이라는 거. 그거는 꼭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담보 물건성도 있으니까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 불가분성이 그대로 준용된다. 그래서 그 의미 정도는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전세권의 취득, 전속기간 및 전세금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전세금의 법적 성질, 전세금에 대해서는 요거 꼭 캐치해 두셔야 돼요. 전세금이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다. 언제나 유상.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부터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요 판례도 그렇게 자주 출제돼요. 전세금은 돈이죠. 돈이라는 것은 소송의 씨앗, 소송의 씨앗은 미연에 잘라야 돼. 그럼 대표적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 전감 청구권, 그래서 형성권이 되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반환 채권과 전세권의 분리양도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지상권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죠. 금지, 수반성, 예적으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장래 전세권이 소멸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전세권은 이제 효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권의 처분, 그래서 전세권의 처분성,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라는 요 1번을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전세권은 등보 제공으로 되죠.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기 이제 블랙박스의 동그라미 4번에 전전세라고 있어요. 전전세. 전전세와 관련돼서는 이중 전세권하고 전전세권만 안 헷갈리면 돼요. 이중 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이중 전세고,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전전세권이 되겠죠.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전체 목적물의 전부 일부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거. 그게 바로 대표적인 뭐가 된다. 전전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전세의 관계는 충분히 우리 지금 블랙박스 들을 중 강의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멸 사유, 일반 소멸 사유, 전세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세권 소멸 시의 법률 관계 이걸 반드시 잡아둬야 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세권 소멸 시의 법률 관계는 첫 번째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목적 부동산의 반환,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요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의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 부동산 전부의 대가에서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언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주인, 즉 전세권자의 동의나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 특히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고 이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이번 블랙박스 강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우리가 소유권부터 출발했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혼동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혼동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유권과 상린관계를 꼭 따져놓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상린관계에서 민법보다 간섭이 우선적용겨 소재의 담배는 인수용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고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반드시 우리가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취득시효라서 점유취득시효. 요거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점유취득
지역시효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두고 점유지력시효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공동소유 형태, 공유, 합유, 종유, 공유자의 내부 관계와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그 두 개 전면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용익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권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요거 반드시 숙지해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권과 관계에서는 지역권에 있어서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역권도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전세금의 요소, 전세금이라는 의미를 꼭 한번 확인해 주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무난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